혼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나 혼자 부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잘러 장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어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잘 지내셨죠? 한 주?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지금 조씨님이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요즘 또 원래 안 좋아서 비상대책회의도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네. 또 안 좋아져서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저희가 이 포맷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저희가 예고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또 한국인 1인 기업가들 크리에이터들 모셔가지고 또 컨텐츠를 만들어 볼 거니까 거기서 좀 기대해 보시죠. 좋아요. 그리고 항상 근데 7시에 올리면 제일 먼저 들어와서 1등 오늘도 잘 들을게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도 맞아요. 아마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분들 보고 가면은 괜찮을 거예요. 맞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콘텐츠 열심히 만드는데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재밌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왕도가 없는 거라 가지고. 맞아요. 그래도 팟빵에서 전 팟빵 랭킹 가끔 들어가서 보거든요. 네. 요즘 스물스물 올라가서 네. 비즈니스 랭킹에서는 그래도 한 2위, 3위를 거의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런 것 진짜요?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전체 탑에서는 기세 좋을 때는 200등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한 250등 정도가 평균적으로 랭크하면서, 저희 이렇게 정말 바쁜 와중에서도 조회수와 랭킹은 항상 챙겨보는 그렇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좀 지금 말씀드리면서 반성이 좀 되는 게, 저는 이렇게 꾸준하게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에 되게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하고 있었는데, 너무 나이브하게 그냥 재밌다 해서 그쳤던 것 같고, 이제 좀 더 조회수나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이런 코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되게 린하게 이것저것 바꿔오면서 시도해보고 좋은 걸 찾아가고 키워드도 맞춤해가야 되고 형식도 바꿔보라고 하는데, 저희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배우면서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근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 일을 하고 컨텐츠 공장처럼 돌리다 보면은 이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이 컨텐츠 일정에 쫓겨가지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충분히 숙고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우리가 강조하는 것들을 내 삶에서 잘 적용 못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 사실 전 이번 주에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저 페이스북에 다 썼다가 뭔가 너무 좀 부끄럽고 약간 또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가지고 지웠습니다. 이런 저희 내밀한 마음을 우리 나온부 구독자님들에게 앞에서만 좀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습니까? 네, 시현님부터 근황 공유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네. 저는 지난번에 한번 공유 드렸었던, 제가 뭔가 도파민 시스템을 좀 컨트롤 해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너무 잘 느끼고 있고 되게 좋은 방향으로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아침에 테아닌과 티로신을 털어넣거든요. 그러면 잠이 깨면서,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네, 잠이 깨면서 그 도파민의 전구체와 함께 그 집중력이 높아지는 그 영양제예요. 근데 그거를 먹고 제가 커피를 거의 끊었거든요.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면 집중이 흩어진다는 느낌을 진짜 빡 받아요. 그 영양제를 먹고 나면. 그래서 오늘도 맞죠. 원래 커피 맨날 달고 사는데 약하게 연하게 달라고 했잖아요. 커피 되게 필 같은데. 정말요? 저 커피 없으면 못 사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어디서 보니까 커피 자체는 각성 효과가 있는데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건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각성 효과가 내가 일을 잘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양제를 통해서 느끼는 집중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고, 운동과 함께 하니까 효과가 배가 돼서 지금은 그런 재미를 좀 알아가는 한 주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라이프스타일 코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열심히 하시지. 맞아요. 먹는 것도 신경 쓰시지. 명상도 하시지 않나요? 그게 그런 레이 달리오가 하는 명상 같은 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생산성 높이기 위한 순간순간 명상. 하루 구성이 부럽다. 부럽다. 근데 일단 애 키우면 그거 안 돼. 저는 아직은 애도 없고 그러니까. 애 생기면 명상은 무슨 명상. 바로 딩동댕 유치원 바로 틀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어른들께서 옆에서 해주시는 말들 잘 듣겠습니다. 제 근황에 대해서 일주일 하루하루 근황을 딱 남기기가 되게 뭔가 짧은 시간 같은데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일단 이번 주는 제가 여러모로 사업을 재정비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가졌었고,
저는 최근에 디자인 에이전시 일을 잠깐 홀딩하기로 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3개가 있었는데 멤버십도 있고 솔로프리너라는 게 있고 그 디자인 에이전시 있었는데 잠깐 집중을 하고 싶은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렇고요. 제가 요즘 많이 느낀 게 사실 그거예요. 어떤 서비스든 진짜 엄청 미친 퀄리티를 주지 않을 바에야 안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제가 그냥 약간 그게 함정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험과 시도의 함정? 그거 하나 보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네? 싶다고 생각하면 그걸 다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근데 혼자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맞는 말이네. 네. 그래서 디자인을 제가 정말 오랫동안 해왔고 가장 잘하는 일이긴 한데 잠깐 그 시간 그거 한번 하면은 한 8시간씩 투자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그렇게 하기엔 너무 어려우니 잠깐만 한두 달만 잠깐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다른 일들 하는 것을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작하는 쪽으로 지금은 잠깐 가닥 잡고 있고 디자인 놓지는 않을 생각이긴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도 큰 결정을 하셨네요. 지난주 조슈님의 스토리에서 1주 만에 약간의 그 업데이트가 있었네요. 네. 바로 진전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제 또 성공 펭귄님이라는 분을 또 같이 면담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커피 한잔 했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 자체가 오디언스 빌딩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수 있는데 팔려고 하는 상품은 진짜 생각하는 것 100%가 아니라 150%를 줘야만 더 지속이 가능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 듣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사업을 해왔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게 된 한 주였었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네요. 저도 컨텐츠 여러 개 만들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컨텐츠를 만들 때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만들었는데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서 만드는 내 자신을 딱 발견했을 때 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은 진정성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작은 실험 속에서 진정성을 잃지 않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실제 주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병주님 이야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저 장PM의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너무 궁금해요. 공교롭게도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은데 진정성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더 마음이 떨리는데요. 네. 근데 제가 부담을 드렸네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 진정성 있게 제 이야기를 좀 담아내려고 하고요. 네. 여담이지만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고는 사실 최근에 좀 생각을 했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 강의가 아닌 이외의 영상을 올리면 좀 조회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저는 좀 우리 구독자랑 나라고 하는 개인이 충분히 좀 락보 형성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Q&A도 좀 하고 내 삶에 대해서도 더 이렇게 투명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네. 마침 우리가 그냥 일정을 공유하면서 오늘 제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우리 컨텐츠를 꾸준히 봐주는 이 코어한 그 소수의 분들에게 더 내밀하고 솔직한 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제 커리어에 한 10년 정도 되는 커리어를 좀 정리하면서 제가 커리어를 이제 대기업과 스타트업과 창업과 1인 기업이 되게 다양한 종류의 커리어를 해봤거든요. 거기서 배웠던 것들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제가 1인 기업으로 전환하고 나서 배우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1인 기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생각해 볼 만한 어떤 토픽들을 몇 가지 공유를 드리고요. 제가 현재 비즈니스 운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 말씀드리는 그런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기대가 정말 됩니다. 진짜 사실 장PM님은 저 팟캐스트 하기 전에 저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경의 대상이었죠. 이미 꽤 큰 크리에이터시기도 하셨는데 이미 밟혔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되게 동경의 대상이었고 지금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 지금도 너무너무 큰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커리어를 한번 쭉 돌아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장PM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성장을 잘 했는지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영감을 얻으시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장PM님 커리어 이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그냥 뷔페식으로 했기 때문에 찍먹을 해봐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고민하실 때 참고가 될 만한 어떤 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저는 현재 요 세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유튜버로서 AI와 노코드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7.8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버 버튼 받을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1인 기업으로는 예비 창업자나 아니면 소규모 사장님들을 위해서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위한 노코드 강의를 노코드 캠프라고 하는 웨브사이트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나온부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코호트랑 VOD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수동소득으로 VOD를 팔고 있고, 그리고 그 VOD를 기반으로 해서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같이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코호트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걸 한 1년 반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즈니스가 더 있는데요. AI 실무 활용에 초점을 둔 기업 강의를 하는 기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이건 1인 기업은 아니고 저 포함해서 멤버가 3명이고요. 이 회사의 법인 대표도 하고 있습니다. 좀 하는 일이 많죠? 아까 조씨님이 말하는 그 집중에 대해서 저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 뒤쪽에서 얘기도 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이 세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저는 맨 처음 커리어는 조씨님이랑 같은 회사였죠. SK텔레콤에서 입사를 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크게 생각 없었고, 자연스럽게 그냥 대기업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우리 SK텔레콤이 정말 좋은 회사인 게 뭔지 아세요? 신입사원 연수교육만 3개월 받았습니다. 근데 3개월 동안 대기업 월급이 꽂히더라고요. 그렇죠. 극락. 나는 진짜 연수만 해서 교육만 받는데, 네. 와, 그 극락을 경험했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이미지 같은 것들을 연수원에서는 정말 그대로 느꼈어요. 이게 정말 미래를 지향하는 기업이고 굉장히 창의적이다. 그리고 되게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걸 느꼈는데요. 근데 연수원 때 그 꿈과 희망에 부풀렀던 저 사진 속에 저와 소년 같은 저 청년은 이제 대기업에 제가 B2B 세일즈 팀으로 배치가 됐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생각보다 이 대기업이라는 게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업에 제가 딱 그 본부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거는 남자가 90%였고 대부분 약간 비즈니스 캐주얼이었지만 중년 남성들이 많았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우리 사무실에 붙어 있던 어떤 저런 이미지의 현수막들이었어요. 네. 저희 일본부가 영업 일본부였는데 악어 본부였거든요. 네. 악어 정신으로 목표 달성하자는 엄청 살벌한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네. 내가 생각했던 SK텔레콤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데 같은 느낌을 처음에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제가 그냥 잘 몰랐던 허상 속의 생각이었고, 이제 조직에서 일하고 나서 이것이 좀 대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기업에 입사했을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세상에 도움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내 일에 대한 높은 오너십과 통제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들이나 업계나 세상에 인정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대기업에서 배울 수 있었던 건 확실히 있어요. 팀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리더십을 배울 수 있다는 거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회사의 네임밸류, 요거 되게 어떤 측면에서 큰 인정이죠. 그리고 제가 이거 퇴사하고 나서 느꼈는데, 이 안전망, 이거 정말 좋긴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연봉, 복지, 그리고 저는 디테일하게 대출, 이거 좋은 건데 나 왜 안 받았을까, 이거 퇴사하고 느꼈는데,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스타트업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거나 프리랜서 되고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나 안 좋아요, 조건이. 그리고 사소하지만 결혼식 축의금 요런 게 이제 확 달라지는 걸 보면서 이게 맞아요. 대기업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너무 좋죠. 그렇지만 저는 왜 앞에서 말했지만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었고, 내 일에 대해서 주도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되게 값진 일을 한다는 생각을, 그런 걸 원했다는 것을 일을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겠지 싶어가지고 벤처 스타트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팀이 이름이 사운드리였는데 이 페이스북 사옥에 가가지고 이렇게 글도 남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넥스트 페이스북이 될 거다 이런 거였고, 멋지네요. 이런 젊은 팀원들, 저희 팀원들인데 다 젊죠. 한 20대 30대 초반에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스타트업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태연님, 이미지가 지금이랑 다르네요. 그죠. 우리 다 젊고, 엄청나게, 근데 이따 엄청나게 하드워킹 했었어요. 거의 11시 때까지 거의 퇴근하는 사람이 없었고, 창업자들은, 저는 이제 구성원이었는데, 창업자들은 항상 2시까지
일을 했어요. 꼭 시켜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굉장히 그 비저너리한 굉장히 열정적인 조직이었죠. 근데 제가 스타트업에서 일해보고 느낀 거는 내가 되게 사업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이게 결과물과 솔루션을 보고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진짜 고객의 문제인가를 검증하는 게 사업의 핵심인데 그 벤처로 갈 때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다 몰랐어. 멋진 거 만들면은 당연히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큰 착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에 이직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하고 싶은 거는 그 회사 대표님이랑 얘기하고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고 그 회사의 고객들 혹은 그걸 쓸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들이나 지인들이랑 얘기해보고 그 회사에 대한 사업성 판단을 하는 게 그나마 좀 적절한 판단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좋은 조언이다. 맞아요. 네. 벤처에서 그리고 또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한다고 성장하는 건 아니고 전 성장의 가장 중요한 팩터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면접할 때도 딱 대표님이랑 면접하지 같이 일할 사람들, 나랑 같이 일할 사수들을 검증을 안 하거든요. 이건 뭐 대기업에 갈 때도 조언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가장 많이 배우고 그게 이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인데 아무도 그걸 검증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같이 일하는 사람을 좀 검증하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고요. 스타트업 막상 가니까 뭐 큰 조직이나 작은 조직에서 사실 뭐 문제가 많고 덜그럭거리는 건 똑같아요. 하루하루는 지루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만 스타트업은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있지만 그 사업의 성장이나 뭐 직무적 성장은 결국은 고객이냐 같이 일하는 사람이냐에 달려있는 거여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좀 느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도 잘 안 되긴 했습니다. 뭐 그런 어떤 외적인 변수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검증을 못했고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걸 스타트업에서 한 6년 정도 구성원으로서 부르면서는 최소한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는 탐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에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그리고 커리어적으로 패스트 트랙인 건 맞는데 일단 그럼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사업성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인 판단을 잘 내리고 객관적일 수가 없겠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라 정도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거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저도 첫 번째 직장이 잡지사였거든요. 꽤 괜찮은 잡지사였고 되게 좋은 대우를 받고 이제 갔는데 그때 그 팀장님이 저를 데리고 오시면서 괜찮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너는 이제 앞으로 6년 후에 너의 동기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동년배 친구들에 비해서 엑셀을 가장 못하는 직장인이 될 것이고 콘텐츠 만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 좋은데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 그때 첫 번째 커리어를 꿰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데 한 10년 이상 이렇게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를 그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진짜 동감된다. 그쵸. 저도 첫 회사가 컨설팅 회사였거든요. UX 컨설팅 회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는 저는 디자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컨설팅 문서만 썼어요. 처음에는 진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받았었어요. PPT 제안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막 그걸 하시는 거예요. PPT 보시면 룰러가 있거든요. 그 룰러를 이렇게 자로 이렇게 딱 해서 꺼내가지고 이거 맞추는 거라든가 그 전반적인 제안서의 구성, 이 제안은 어쨌든 as is to be가 잘 명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뭐 3C 분석이 잘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식의 하는 구성 그리고 마지막에 디자이너로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토타입 이런 식으로 쭉 이거에 대한 어떤 설득 문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걸 지금도 제가 채화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있는 어떤 사회 경험이나 이런 것들 빡세게 굴렀던 경험이 결국은 계속 오는 듯한 느낌을 저는 확실히 받습니다. 네. 내가 사실 의도하고 내린 결정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내 미래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는 게 되게 좀 신기한 부분이기는 하죠.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때는 잘 몰라요. 맞죠? 네,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결정이 또 나를 또 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뭐 받아들이는 건데 아무튼 스타트업에 가는 거는 조금 더 그 주도적으로 일하고 나에 대해서 더 탐구해 볼 수 있고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그렇지만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약간 그 사업의 물결을 잘 타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하지만 언젠가 창업을 할 거라면 혹은 내 사업을 할 마음이 있다면 전 스타트업에서 열심히 정말
다 배우고 일해보는 그게 체화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결국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린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거 전혀 몰랐었고 뭐 스프린트라든가 이런 거 체험해본 적도 없었는데 스타트업에서 파트타임으로도 정규직처럼 일해보니까 확실히 알았고 창업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많이 더 느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서 되게 얘기 많이 하고 블라인드에서도 스타트업 라운지 가면은 다 스타트업 괜히 왔다고 엄청 욕하거든요. 근데 저는 스타트업에 되게 뽕 취해 있는 애여가지고 아, 왜 이렇게 생각하냐. 네가 뚫고 나가고 이겨내야지. 네. 근데 결국 못 뚫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감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것이 뭔가 내 기대 수준이랑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갭 차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좀 이해는 됐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자체는 조신님 말씀하셨던 장점이 있고 뭐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제가 말한 장점도 있지만 어떤 그 성공이라는 게 사실 나 외에 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직장인으로서 스타트업 직장인으로서의 큰 레슨런이었고 그걸 좀 공유드리고 싶어가지고 맞네요. 네. 이게 좀 웃긴 밈이 저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조금 다른 대화로 너무 재밌다. 상기를 하면 우리는 실패를 여러 번 해봐가지고 맞아요. 그 제가 이거 그냥 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예수님 밈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뭐냐면 뭐 그 빛이 있으라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첫 번째가 문장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 왜 얘기했냐 하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막 설명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야야 받아 적어 빛이 있으라 그렇게 했다. 그래서 만들어졌다.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그냥 진짜 자신의 그 실제 그 경험을 전달하는 거는 거의 그냥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고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를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저희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바로 창업을 했습니다. 원래 그 도박사는 도박빚을 잃으면 계속 큰 베팅을 하게 되거든요. 스타트업에 직장인으로 일하면서 뭐 즐거웠지만 제가 원했던 대기업을 나왔을 때 원했던 어떤 성취는 못 거뒀어요. 아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타트업에서 퇴사할 때 연봉이 이제 신입사원 연봉도 못 받았었거든요. 대기업에서. 그래가지고 아 나는 내 커리어를 점프업 하려면은 내가 배운 걸 기반으로 창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글로벌 제품 창업을 도전을 했죠. 시장에 만들 타겟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사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이 그런 제품 창업이었을까? 꼭 그럴까?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지난번 조씨님 편에서도 조씨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냥 우리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어쨌든 뭐 장사 같은 느낌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약간 그 스타트업 뽕과 뭐 그 당시 어떤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런 글로벌 제품을 만들려고 도전을 했었고, 아, 되게 난이도가 높아서 결과적으로는 저 또 창업에서도 한 번 더 실패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연스럽게 그 1인 기업 비즈니스로 가게 됐던 게, 그냥 그 당시에 이전에도 그냥 유튜브랑 블로그를 하고 있었고, 거기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당장 내가 그 다음 창업에 도전하기 전에 돈이 필요해서 사실 시작했던 게, 유튜브 기반의 어떤 수익화 비즈니스였어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시작하기가 훨씬 쉬웠던 비즈니스였고, 그리고 제품 창업할 때는 정말 그 고객 모으기도 힘들고 수익화는 정말 먼 일처럼 느껴졌는데, 유튜브 오디언스를 기반으로 뭐 컨설팅을 팔고 강의를 파니까 바로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상대적으로 좀 쉽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결국 그래서 즉각적인 내가 어쨌든 돈이라는 행복감을 만들고 우리 가족들에게 금융치료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즉자적인 행복을 좀 얻을 수 있었고, 그때 이제 저희 아기도 태어나면서 아, 삶이 무엇일까, 어떤 행복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뻔한 결론을 저는 그때 좀 깨달아가지고 그 1인 기업으로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 기업 생활을 하면서 만족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로가 있다는 거를 뭐 조씨님이랑 비슷하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니치한 분야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구성하면은 결국 뭔가를 판매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람을 모으는 일을 생각보다 되게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어렵고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은 다른 거 일에 비해서는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느꼈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제품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통제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가족들이나 업계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실 제가 맨 처음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제가 바랐던 것들을 지금 어느 정도 얻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의 경로에 들어오게 된 게 오랜 방황 끝에 너무나 저에게는 좀 행복한 귀결이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의 커리어를 어쨌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접어들었다. 이게 저의 커리어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였습니다. 대기업 퇴사하기 전에 정확히 원했던 건 뭐였던 거예요? 결국은? 그때는 저도 뭘 원하는 걸 몰랐어요. 근데 네. 이제 지금 이제 정리하면서 내가 대기업에서 불만을 느꼈던 그 감각을 다시 한번 잘 생각 안 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는데 대기업에서 특히 저희 B2B 영업 조직은 되게 상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만든 솔루션을 잘 묶어가지고 네. 판매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당연히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약간 저는 조금 더 내가 직자적으로 기여한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는데 그런 거가 좀 못 들었고 그리고 이 통제력 이건 정말 위에서 시킨 거 해야 되고 네. 팀장님이 지시하면은 언제든지 내가 세일즈하고 있는 POC를 바꾸고 다른 데한테 가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 통제력이 없던 게 좀 또 불만이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처음에는 대기업 명함이 너무 좋았는데 그 막상 또 대기업이 되니까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넌 대기업 직원. 근데 그게 또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는 내가 뭔가 지루한 사람이 된 것 같아가지고 또 싫었어요. 아, 그것도 되게 동감된다. 나도 그랬는데. 그 세 가지가 불만이었던 네. 건데 요즘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하면서는 어쨌든 세상에 도움된다는 일을 한다는 느낌, 그리고 내 일에 대한 통제권, 그리고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대해서 흥미를 가져주는 것, 그 세 가지가 전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진짜 동감되네요. 그렇죠? 저도 항상 그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나 새로운 시도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돌아오는 답이 이거였어요. 아니, 뭐 그 좋은 회사 다니면서 못하러 또 그런 걸 해. 라고 한다든지, 뭔가 그러면은 나 이렇게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네가 뭐 그런 걸 고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는 그런 한마디로 배 탓이 따뜻한데 너 그냥 그걸 왜 그렇게 세상에 굳이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이유가 뭐야? 라는 그런 답변이 돌아올 때마다 나도 지루한 사람인가 내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추구하는 그걸 왜 추구할까는 잘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주어진 일을 잘 하고 하루하루 가족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거에서도 만족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뭐 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가 그냥 그런 성향이 아니었던 것 뿐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냥 그렇죠. 맞춰 나가는 거고 저는 반대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뭔가 친구들한테 나 또 이걸 한다 이렇게 하면 네. 김시현이 또 쟤 또 일 벌린다. 제발 시연이 좀 말려라. 그런 반응이었고 런칭의 김시현 네. 약간 이런 런칭의 느낌이었습니다. 김시현. 언제 돈 벌래? 약간 이런 게 맞아요. 약간 무서운. 저를 걱정하는 친구도 많았고 지금도 네. 여전히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반대되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네. 그래도 늘 응원을 해주니까 그 힘을 받아서 또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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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여정을 또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그냥 이제 1인 사업 얘기를 하려고 하고 1인 기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생각할 만한 화두 정도 스토리는 앞쪽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시작을 해볼게요.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은 1인 기업의 시작은 저는 심지어는 요즘은 그 제품 창업이나 뭔가 이렇게 실존하는 물건을 파는 일을 내가 기획한다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컨텐츠 발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좋아하면서도 시장이 좋아하는 그 교집합을 찾아가는 게 가장 뭐랄까 즐거우면서도 리스크가 낮은 사업 검증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공감된다. 저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든 아직 시작 안 하셨다면 네. 뭔가 시작한 상황이라면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뭐 서핑을 좋아해가지고 서핑 용품을 팔고 싶어도 일단은 서핑하는 사진 인스타그램부터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뭔가 나의 메시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조응할 수 있는 오디언스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시작인 것 같고 제가 서핑 전혀 모르는데 왜 서핑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같은 주제여도 어떤 포인트를 하느냐 어떤 관점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근데 그 작은 앵글 차이잖아요. 그 음식점도 정말 익숙한 맛인데 뭔가 살짝 하나 바꾸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컨텐츠 하나에선 티도 잘 안 나고. 근데 그걸 알고 그 경로로 집어들게 되면은 인생의 경로가
1도인데 확 벌어지면서 성과 차이가 되게 크게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탐색의 과정을 콘텐츠로 하는 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뭘 선택하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되게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거든요. 나는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주어진 거 열심히 해서 1등 하는 거 좋아했던 사람이지, 피겨 스케이팅을 할까, 축구를 할까,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해봤거든요. 그냥 공부에, 시험 범위 어디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 근면함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람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잘한 것만으로 되게 큰 성취를 거두는 게 되게 좀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세상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됐고, 그 탐색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당신이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하고 대단한 사람인 거에 상관없이 탐색을 해야 되고 가장 쉽게 탐색할 수 있는 게 컨텐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똑같지? 우리가 다 비슷한 네. 경험을 해서 그런가 봐요. 맞아요. 그렇군요. 시장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건 너무 맞는 말인 것 같고, 그 시장과 또 나와의 핏을 더 열심히 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솔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생기고 재미없기 때문에 그냥 니치한 영역에서 뭔가 내가 좋아하면서 시장이 좋아하는 교집합을 찾는 게 보편적으로 권할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크리에이터로 들어오면 일단 콘텐츠 퍼블리싱이라는 어떤 주기적인 그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재택근무하는 콘텐츠 회사에 취직했다,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끊임없이 발행하면서 포인트를 찾아가야 되죠. 네. 맞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풀타임으로 사실 우리도 바로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전업으로 했다기보다는 회사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는 그냥 본업을 잘 유지하는 게 일단은 탐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본업에서 또 소스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본업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SK 다닐 때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글도 쓰고요. 막 퇴사할 때 제가 알고 보면 출사표 던지듯이 나는 왜 퇴사하는가 이런 것도 쓰고요. 끊임없이 전 글을 썼어요. 약간 비루한 내 현실에 대한 자기 위로의 느낌으로. 근데 그 중에 터졌던 게 이제 요 노코드 컨텐츠였고, 그래가지고 이 노코드로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표로는 이런 지식 크리에이터는 공유랑 구독, 이 두 가지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조회수는 사실 주제가 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흥미롭거나 큰 시장이거나 시의성이 좋으면은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사람들이 정말 유용하다고 느낄 때 하는 행동은 공유랑 구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가지 지표가 뭔가 유의미하게 튀는 게 있다면은 그건 되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내가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여기서도 또 한마디 보태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브런치 초기에 시작하면서 구독자 1000명이 금방 됐거든요. 완전 극초기에 했고, 제일 뷰가 많이 나왔던 그 글은 다이어트에 대한 글이었는데, 제가 그냥 운동생리학 그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운명이네. 네, 그래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뷰가 많이 터졌고 한 30-40만 뷰 터졌어요. 구독자가 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글을 내려버렸습니다. 왜요? 무서워서? 관심 받기고 싶지가 않고, 그리고 그것도 있는데 두 번째는 나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걸로 포지셔닝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건강 상식들을 제가 아는 것들을 더 뭔가 그 신호를 받고 얘기를 했으면, 수피님 같은 블로그 있거든요. 네.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네. 그런 분들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면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었겠다 싶은 맞아요. 신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 그런 신호들을 다 뭔가 좀 외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리고 트위터 같은 데서 리트윗하고 조리돌림 하면은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되게 오히려 또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업가 정신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요즘에는 팔로워 얻는 과정이 되게 즐겁거든요. 한 명 한 명 느는 게 너무 소중하고 강해졌네.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팔로워 늘리는 게 조금 무섭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팔로워를 늘리고 싶다는 생각을 오히려 하니까 이제 크리에이터로서의 자아가 조금 생긴 것 같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터스텔라처럼 No. 감사한 줄 알으라고. 근데 되게 비주얼적으로 약간 요가맨이나 웰니스맨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 맞지. 요가 잘할 것 같다는 말을 몇 번 들었어요. 웰니스맨. 한국의 후보만 제임스. 너무 좋아합니다. 1인 기업을 하면서 조슈님은 약간 금융 쪽하고 시연님은 웰니스 쪽 해도 되겠어요. 전 약간 테크 쪽하고.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예,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컨텐츠에 대한 제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
니치한 분야, 저의 경우에는 노코드였죠. 노코드한 분야, 노코드라고 하는 이 좁은 분야에서 그 오디언스, 구독자죠. 구독자가 생기니까 수익화가 정말 쉬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결과가 나와요. 아까 스토리에서도 말씀드렸죠. 사실 작은 분야에서 유튜브를 하니까 알고리즘 이런 거는 절대 선택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잼 크리에이터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너 어차피 알고리즘 타봐야 1만 조회수밖에 안 터지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검색에서 타고 들어올 사람 생각하면서 그 키워드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컨텐츠 많이 올리는 데만 집중해라, 이렇게 좀 조언하는 편이거든요. 저 역시도 사실 그때는 유튜브로 돈 벌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냥 제 셀프 브랜딩 차원에서 했던 거여가지고 정말 일희일비하지 않고 컨텐츠를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뎠지만 코어페인이 공고하게 형성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 나 혼자보자도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오디언스가 좀 단단하게 모이게 되면은 바로 수익화 실험이 쉽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번 다뤘던 크리에이터들도 바로 그냥 1대1 폰콜 같은 거 하면서 컨설팅이나 코칭 해주듯이 저 역시도 그냥 댓글에다가 하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는 분들에게 만나가지고 뭐 크롤링 대신해주고 자동화 세팅해주고 뭐 100만원, 200만원씩 받는 것부터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심지어 저 첫 번째 했던 강의는요, 제가 다 강의하지도 않고요, 요 캡처에 있는 것처럼 외국의 강의를 같이 보는 스터디 그룹으로 했었어요. 네. 그러면 정말 준비할 게 좀 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뭐 웹페이지 같은 것도 없이 노션으로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사람 모아서 계좌이체 받아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니치한 분야의 매력은 사실 바로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단단하게 오디언스만 모으면, 뭐 저는 적게는 1000명, 많게 뭐 좀 더 큰 걸 원하면 1만 명 정도 됐을 때 이런 수익화 실험을 바로 할 수 있고, 그게 꽤 바로 나한테 도파민을 주는, 실제로 돈을 주는 어떤 결과물이 바로 난다. 뭐 이런 거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는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오디언스가 형성이 됐으면 시의적절한 트렌드 주제랑 섞으면 고성과가 난다. 뭐 네. 이런 건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상에서 저렇게 팍 튀었던 게 사실 떡상. 전무후무. 네. 지금도 안 저래요. 아, 네. 저 때 한 번 유일하게 저 스파이크 한 번 튀었었는데, 저걸 계속 튀우게 하는 게 실력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시의적절한 트렌드를 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 제작 능력이 저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웨이브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저의 개인적인 반성이고, 어쨌든 그냥 레슨런으로 공유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에다가 시의적절한 트렌드가 섞이면은 그 고성과가 나게 되더라고요. 네. 저의 경우에도 노코드로 하다가 챗GPT 하니까 그렇게 막 몇십만 되는 60만 넘는 유튜브 컨텐츠가 나왔고, 그래가지고 구독자도 쫙 늘고, 그리고 첫 번째 퍼널이 유튜브잖아요. 무료 마케팅. 가장 첫 번째 나를 만나게 되는 고객 첫 번째 접점. 그리고 무료로 나눠주는 그 컨텐츠. 그게 빵 뚫리니까 그 뒤에 있던 제 유료 강의나 뭐 코호트나 심지어는 기업 강의나 뭐 출판 같은 경우에도 마구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유료 상품을 만들어 놓고 내 전문성과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섞어가지고 유튜브를 터트리는 데 집중하면은 이 비즈니스가 다 잘 되겠구나 하는 배움이 있었죠. 그래서 유료로 받아줄 수 있는 상품은 일단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유튜브에만 잘 집중해서 고성과를 내는데 집중하면은 모든 사업이 다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리아모틀리나 이런 친구들이 유튜브에만 집중하고 그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코치나 아니면 외주 개발해주는 친구들을 고용해서 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면에서 되게 좋다, 되게 훌륭한 전략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 너무 좋네요, 진짜. 네. 근데 이 시의성 있는 주제를 잘 따라가는데 단순히 그냥 레카처럼 시의성 있는 주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전문성을 좀 섞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난 어려운 점이에요. 저도 사실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운이죠, 이거 진짜로. 네, 운이죠. 운이 되게 커요. 그래서 어느 게 시의성 있는 주제라는 걸 빨리 발견하는 건 또 운인데, 거기서 내가 뭔가 약간의 내 전문성을 섞어가지고 익숙한 똥맛이 아닌 거지? 익숙한 맛있는 맛.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익숙한 맛있는 맛을 한 번밖에 못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시의성을 잘 다루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미 잘하고 계시는 여러 크리에이터 분들 계시잖아요. 또 챗GPT 하면은 조코딩 같은 분 같은 경우에도 뭐
항상 뭐가 나왔다. 클로드 3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써보실까요? 하면서 이제 하면 돼. 이거는 이런 기능이 있네요. 이거는 한번 또 다 이렇게 틀어볼까요? 하면서 되게 재밌게 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너무 좋아. 그런 시의성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꽤 빠른 성장을 하시는 느낌이 더 들었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금융 콘텐츠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분 중에 김단태라는 분도 저도 계신데 좋아하는데. 네, 단태님도 사실 새벽에 개발 김단태죠. 그죠. 레카 김단태. 예, 지인의 지인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자신이 금융 자체에 대해서는 엄청난 뭐라 해야 될까? 엄청난 전문가? 이건 아니었었잖아요. 하지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시의성을 계속 주제로 금융 뉴스라든가 이런 거 새벽에 왜 나스닥이 3% 하락했을까요? 라고 하면서 예, 자기의 관점이나 혹은 그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자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천천히 팬을 많이 늘려와서 현재는 꽤 규모 있는 오디언스를 모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루트도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네. 시의성을 따라가면 확실히 조회수는 쫓아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요. 네. 저는 그냥 잘 보다가 모든 것에 다 휘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적절한 때에 한번 휘두르면 그게 이제 모든 어떤 내 유료 퍼널, 내 비즈니스를 확 뚫어주는 어떤 영양제랄까? 부스트가 될 거다. 이 정도는 공유드리고 얘기하니까 우리도 시의성 있는 뭔가를 할까 생각도 드네요, 지금. 네. 뭐 시의성도 좋고 아니면 네. 저번에 우리 시연님 말했던 것처럼 체험적인 컨텐츠 같은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의성이 아니면 모아놓고 하루 종일 만들어가지고 유료 매출 낳은 사람만 집에 갈 수 있다. 이런 거 정말 재밌는 계획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의성 아니면 체험, 일주일 동안 뭘 해봤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체험적인 콘텐츠나 아니면 시의성 이 두 가지가 약간 조회수를 끌 수 있는 마법인 것 같고. 네. 나 혼자 판다 해가지고 이제 챌린지 모집해서 네. 3일 동안 가둬놓죠. 네. 근데 그거는 뭔가 우리가 유료 상품이 이미 좀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잘 됐을 때 받아줄 수 있는 게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면은 정말 마법처럼 트래픽은 몰리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나한테 효능감으로 남는 게 구독 정도, 구독도 되게 큰 효능감이지만 남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상품군이나 유료 커뮤니티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거를 시의성 있게 터뜨리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너무 맞는 말씀이시죠. 네, 올해는 찬찬히 다 빌딩 해보는 것으로. 네, 해보시죠. 네. 그리고 고정 비용이 없다는 거 정말 1인 기업 하는 사람들, 저는 정말 이거 직장인일 땐 몰랐어요. 직장인일 땐 정말 몰랐고, 그리고 심지어는 1인 기업 할 때도 몰랐어요. 회사를 창업해보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매달 임대료랑 직원 월급을 안 줘도 된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1인 기업을 했을 때 진짜 좋은 게, 이게 일단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크지만, 저는 이제 좀 마음가짐의 측면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게, 네. 내가 뭔가 새로운 실험을 하기 위한 마음가짐이 되게 가벼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야, 이것까지는 좀 메꿔놓고 해야지 내가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고정 비용이 없으면, 네. 일단 그냥 이번 달 그냥 망쳐도, 조져도, 그냥 벌어놓은 거 쓰거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최소한 나한테 누군가 뭔가를 뜯어가는 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탐색이 좀 더 쉬워지는 것, 가벼워지는 것 같고, 그 탐색을 통해서, 아까 탐색의 중요성 강조했지만, 탐색을 통해서 진짜 큰 기회가 뭘까, 그걸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1년 반 동안은 집에서 혼자 일하고 직원들 고용 하나도 안 하고 했었어가지고, 그랬었군요. 그래서 그게 되게 큰 기회를 찾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제 기업 강의를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런 코호트를 해가지고 한 번에 몇천만 원 정도 되는 큰 수익이 땡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다 내 거니까 동기부여 짱이에요. 근데 요즘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내 거가 아니니까 옛날 같은 도파민 뿜뿜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정비용 없이 하시는 그런 거 너무 추천드린다. 몰라서 안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상황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라. 그것 때문이라도 확실히 사람들이 1인 창업에 오시는 경우가 더 크죠. 아무래도 기업을 만든다는 것은 고정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하고 또 어제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사람이 1인 기업 하다가 기업을 하려고 하고 직원이 채용되는 순간부터 매출이 떨어진다. 그때부터 이런 불문율이 있다라는 게 되게 재밌게 좀 와닿았었습니다. 네. 아니 그런 불문이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주지. 네. 지금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AI 기업 교육 회사인 AI 그라운드를 이제 올해 3월에 창업을 했거든요. 이제 2달 정도 됐는데요. 네. 사실 좀 고민을 했었어요. 저는 그냥 1인 기업으로 유지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여러 번 투명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말하는데, 제가 그냥
노코드 캠프라고 하는 B2C 대상 노코드 강의로 한 1억 2천을 벌었다면은 챗GPT 기업 특강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에너지는 한 20% 정도밖에 안 쓴 느낌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계속 수요가 창출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AI 기업 교육 시장이 효과성. 거절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다. 네. 너무 큰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해보고 싶은 생각에 사실 창업을 해서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러고 있고 그리고 요즘 느끼는 거는 비즈니스 확장 방향은 어쨌든 그래서 AI 쪽 기업 교육에서는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컨텐츠고 그리고 제가 좀 잘할 수 있다고 느꼈던 게 이런 그 AI 기술을 비기술자의 관점에서 얘기해 주는 게 또 의외로 되게 저는 수요가 크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느꼈어요. 네. 잘 다룬다는 분들이 너무 엔지니어여가지고 좀 그 우리가 머글들이랑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글의 관점에서 이제 그 AI 교육을 하는 거가 저는 밸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고객들도 거기에 조응을 해주셔가지고 네. 지금 이제 AI 기업 교육을 하나의 한 꼭지로 하고 있고요. 한 꼭지로 전 노코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노코드 강의를 하면서 좀 느끼는 거는 예비 창업자나 초기 기업들의 니즈가 좀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즘 이런 IT 플랫폼 제품을 창업하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이제 노코드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고객들의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노코드로 좀 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전 디지털 제품 창업을 하는 쪽보다는 약간 소규모 이커머스나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창업가를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약간 1인 기업에 가까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코드라고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1인 기업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내 미션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는 AI 기업 교육과 1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노코드 교육 쪽으로 요즘은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저의 스토리의 끝이었습니다. 너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AI 기업은 또 구체적으로 또 더 듣고 싶으면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네. 이게 어떻게 사람을 또 만났고 같이 또 직원도 있으신데 네네, 어떻게 맞아요. 직원이 채용이 됐고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저 그냥 지연입니다. 뭐 주먹국으로 아는 사람들이랑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갔습니다. 저 되게 네. 재밌게 듣고 있었어요. 네, 시간 진짜 많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 상담을 해야 되는데 네. 압축적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저의 스토리와 저의 고민에 결과로 현재는 1인 기업, AI, 노코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컨텐츠 발행도 하고 있고 네. 세 가지에 대해서 비즈니스도 또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좀 집중의 문제 사실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이렇게 좀 두 분의 의견 한번 그냥 솔직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반영하고 말고는 제 마음이니까요. 그럼요. 그럼 철 살인과 같은 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네. 왜 제가 원래 논쟁적일수록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하니까 네. 좀 그리고 조씨님도 나름대로 저랑 다른 의사결정을 현 시점에서 내리셨기 때문에 저는 조씨님이랑 고민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씨님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사업을 지금 한 3개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느끼는 사실이지만 내 미션이 무엇이고 내 목표가 무엇이고 난 정말 어떻게 더 키워가고 싶고를 끊임없이 계속 고민해야 되는 그 주제가 제일 정답인 것 같고요. 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더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답을 내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도 누님 말씀드렸지만, 지주사? 이런 걸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야망 아닌 야망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수십억, 수백억 단위의 캐시플로우가 나올 만한 어떤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1인 기업으로만 가능하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출발점은 이게 지금 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고 있고 근데 방향은 그렇게 멀리 가 있는데 현재의 라이프 현생은 막 가족 챙기고 막 이러고 그쵸. 있죠 제가 그래서 좀 그 갭은 있는데 방향과 목적지만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기준을 따라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있을 것이고, 저도 지금은 이제 애를 보고 좀 더 행복하게 잘 키워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둬야 되는 시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또 언젠가 집중할 만한 시기가 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1인 기업, AI, 노코드,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는 그냥 연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가장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 병주님 내면에 그게 가장 뭐가 한마디로 주춧돌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인 기업은 내 개인적으로 소명을 느끼는 주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데 소명을 지금 당장 실현하기에는 뭔가 당장 엄청 큰 반응은 안 나고. 네, 맞아요. 네, 네. 우리 나온부가 막 갑자기 10만 구독자 되고 그러면 다 접었지. 그렇지. 맞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참 좋죠. 그러면 막 100만 가고 막 이제 네. 자꾸 방송 나오고 막 이래버리면은 완전 다르겠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뭐 세상은 그렇게 막 확 돌아가진 않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네. 맞아요. 어쨌든 뭐 중심을 놓지만 않는다면 저는 네. 더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결정의 주체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나의 어떤 본연한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조언이신 것 같고. 네. 또 외부의 어떤 시장 변화를 잘 봐가지고 건곤일척해야 되는 시점에 딱 집중하시면 된다 이런 조언으로 받아들일게요. 네. 저는 임팩트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임팩트가 제일 큰 것을 선택을 할 것 같고, 임팩트라 하면 뭐 기준이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저번에 봤던 글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2대8 법칙이 있잖아요. 2대8 법칙 2번 제곱하면 2대 64잖아요. 그게 제가 엄청난 임팩트였습니다, 저한테. 아, 그러네. 네, 2번 이제 제곱을 하면 하나만 잘하면 아주 작은 2%를 개선을 하면 64%의 임팩트를 낼 수도 있다는 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저희가 잘 볼 수 있는 것, 그거를 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가 만약 AI다, 뭐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라면 AI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흐름이고, 병주님이 제가 보기에는 잘하거든요. AI 쪽으로. 그래서 탤런트가 있다. 네. 예, 그리고 그 시장이 있다. 네. 그러면 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네, 아까 시현님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 압도적인 어떤 성과를 내는 어떤 주시님도 강조하셨지만 엄청난 그 차별화된 경쟁력 있잖아요.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이게 그렇게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인 게 난 지금 차별적인 엄청난 경쟁력을 뭔가 하나에 보이지 못해가지고 여러 개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하나의 차별적인 경쟁력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끊임없는 요 순환의 고리 속에서 지금 번뇌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단을 내리고 거기서 집중해서 차별적인 결과물을 팍 낼 수 있냐 없냐 요 기준으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거 다 어렵고 늘 고민해야 되고 진짜 내면의 목소리 비전에 집중해야 되는 것도 아주 맨날 고민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게 약간 반대의 어떤 그 순서가 아닐까 생각부터 드는 게 저는 요즘 월급쟁이 부자들의 성공 케이스라든가 이런 걸 되게 다 뜯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느껴진 게, 아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열풍이 없었다면 과연 월급쟁이 부자들이 존재했을까? 당연히 아니죠. 없었죠. 당연히 아니었죠. 그럼 AI도 똑같고요. AI도 이런 챗GPT가 발행한 이 트렌드가 없었으면 과연 우리는 그 AI 그라운드는 존재했을까? 했을 때도 아닌 거죠. 네. 그러면 반대로 그런 시류의 흐름, 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다 발을 얹어놓고 그럼 그 안에서 내 소명을 또 찾아야 되는 건 또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네요. 맞네. 네. 1인 기업 아직 실이 왔으니까 저는 그럼 여기서 나가고 그럼 자유롭겠습니다. 여러분 전 자유를 찾아서 1인 기업 소구하겠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저는 뭐 그렇죠. 네,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게 참 이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변화가 정말 나도 모르게 갑자기 오거든요. 맞아요. 노코드도 그랬고 AI도 그랬고 1인 기업도 언제 올지 모르는 거고 5년 10년 뒤에나도 뭐 지금과 같을 수도 있고 뭐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다면 저번에 말씀드린 숙고하는 시간을 늘 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 10%는 시간을 빼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거라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정말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거 정말 말은 너무 쉬운데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눈앞에 너무 쌓여 있으니까. 맞아요. 저도 그래요. 빚쟁이들 같아요. 빚쟁이들. 콘텐츠가. 그래서 어제 쓴 글이 제가 노트북 저도 그랬거든요. 그 시간이 이번 주에 없었어가지고 빈 시간 만들기가 없어서 노트북 그냥 닫아버리고 나갔어요. 네, 그냥. 핸드폰도 여기 있다. 잠깐 사무실에 잠깐 놓고 나갔어요. 그냥 사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예 끊어버리자. 잠깐. 끊어버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게 빌 게이츠가 괜히 생각 주관을 갖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에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휴가
있을 때 그 일주일 동안 책 읽기 시간 이것만 따로 또 갖는다고 또 들었었거든요. 빌 게이츠도 그렇게 하는 걸로 또 들었어요. 맞아요. 아니 또 숙고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인풋이 또 필요한데 우리는 좀 크리에이터로 살다 보면 아웃풋만 계속 빼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걸 이제 인풋 안 하고 아웃풋만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좀 소진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더 이상 뭔가 쥐어 짜지는 것 같은 느낌 잘 안 나오는 느낌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뭐 고민해야 되는데 넋두리만 셋이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 그 컨텐츠를 어떻게 위임해야 되는가 제가 그 다음 고민이었는데 결국 뭐 생각 시간 확보하면서도 결국 컨텐츠 발행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또 강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사실 유튜브도 그 편집을 좀 도와주는 PD가 있고 그리고 강의 사업에서도 매니저처럼 일정 관리하고 이런 정산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핵심은 사실 컨텐츠를 만드는 건데 그것이 온전히 나한테 걸려 있으니까 뭐 어쩔 때는 유튜버 그 편집자분한테 한 달 동안 아무 지시사항도 안 하고 그냥 프리랜서 비용을 지불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냥 내가 기획을 못하고 내가 지금 컨텐츠를 못 만들어서 깔아뭉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컨텐츠 생산력이 항상 고민이라고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버틀렉이 나 자신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이걸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어떻게 위임해야 될지도 사실 고민입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죠, 이것도?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슈카월드 하시는 분은 어쨌든 작가나 이런 분들 고용해서 작가 겸 편집자? 하는 분을 고용해가지고 그 콘텐츠를 이렇게 떠먹여주는 그런 경우를 하고 있어서 나는 그 대본 보고 촬영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강의나 이런 거 놓고 그냥 콘텐츠에만 좀 집중하시는 그런 방향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맞아요. 네. 저 지금 드는 생각은 콘텐츠가 유형화되면 그게 기계처럼 돌아갈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저번에 만났던 분도 먹방이라는 그 아주 유형화된 그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정말 와서 촬영만 하고 가면 나머지가 이제 직원들이 해결하는 구조거든요. 그거 진짜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슈카월드도 그런 기준이 그런 것 같아요. 프레임이 좀 있다. 콘텐츠 기획 자체가 어려우니까 본인이 그 리소스를 쓰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그거 자체를 위임을 해서 생각을 할 시간을 그분들에게 더 주고 그분들이 퀄리티를 높여서 내가 한마디로 이제 선봉장 역할을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그것도 좋은 시스템이 되겠죠. 저는 여기서 되게 두 가지 엄청나게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공유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제가 그 기업에서 조직장을 안 하고 해서 그런지 제가 리더십이 그리고 좀 부족하거든요. 스타트업에서 작은 조직 리더할 때도 위임을 못했는데 사실 이게 다 내가 하는 면은 좋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위임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진짜 그런 리더십 훈련이나 위임 훈련이 안 되어 있구나.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고요. 두 번째 깨달음은 내가 니치한 크리에이터로서 굉장히 내 전문성을 잘 투영하는 컨텐츠로 인기를 끌었는데 내가 계속 영속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내 성공 방식에서 좀 탈피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형화되고 유용화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성장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 조직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실무자에서 리더로 바뀌어야 되는 단계고, 그리고 니치한 크리에이터에서 약간 조금 더 범용적인 주제를 다룰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성장해야 되는 건데, 정말 이 알을 못 깨고 있습니다, 지금. 그 데미안의 알을 못 깨고 있는데, 네, 뭐, 한 3, 4년 정도 뒤에, 1, 2년 정도 뒤에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 시점에서 알을 깨가지고 뭔가 성장한 크리에이터로 스스로를 좀 해고할 수 있기를 바라볼게요.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될 것 같아요. 방법이 뭔지 모르겠지만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저희가 사실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거의 매번 저희끼리 깨닫고 넘어가고 또 적용하는 부분들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많이 또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좀 힐링되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도 같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오늘은 뭐 저의 스토리를 통해서 1인 기업에 대한 얘기와 뭐 현재 1인 기업가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 같은 거 좀 얘기 나눠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대해서 참고가 되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댓글 항상 열심히 보고 있고 대댓글도 우리 되게 열심히 달아주잖아요. 그래서 소통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부조화 블로그 솔직히 제가 있는데 제가 컨텐츠 못 만들어서 이것도 제가 깔아뭉개고 있거든요. 제가 깔아뭉개고 있는 프로젝트가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깔아뭉개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조만간 빨리 업데이트를 해서 같이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이번
이번 주는 병주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원래 시연님 얘기를 하면 더 좋을 텐데 다음 주 저희 스케줄이 좀 약간 조정이 있어서 이제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을 좀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 콘텐츠를 좀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맷으로도 새롭게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더 호응해 주시고 또 저 기라성 같은 이런 그 좋은 연사분들 모시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일단 네, 너무 이때까지 또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뵙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